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이라는 걸 배우셨죠.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 중에서 용도지구라는 걸 학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를 보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역 위에 이렇게 이제 지구가 설정이 되는 형태, 그런 내용들을 전에 말씀드렸고,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역상의 토지용의 일반적인 제한이 있고, 그 지역상의 제한을 말하는 거죠. 이 제한만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보충키 위해서 이제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용도 지역에 위에 있는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도지구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토 전부에 걸쳐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만 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국지지역이다 또는 일부 지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용도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관한 얘기를 다시 보는데, 자, 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내용들 저랑 배웠던 거 복습 겸해서 한번 보아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은 기본적 평면적 규제라고 합니다. 보통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되다 보니까 평면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용도지구 제한은 용도적성의 기본적 규제만으로 뭔가 부정함이 있을 때 보충하는 형태가 돼요. 보충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입체적 형태의 규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서, 지역지구와 무관하게 용도구역은 독자적 특정 목적을 갖고 규제하는 걸 용도구역이라고 칭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행위제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용도적성의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다 규정을 두고 있죠. 그에 반하여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계획 조례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은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을 학습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은 개별법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별법령상에서 제한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도적상의 행위자의 형식은요, 우리가 포지티브 규제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허용시설 열거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부분적이나마. 자, 그에 반한 용도지구 행위자는 네거티브 규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지시설 열거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땅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언지, 할 수 있는 게 무언지를 확인하려면 뭘 보는 거죠? 용도 지역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상에 이제 허용된 게 있겠죠. 그 허용된 내용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용도 지구를 보는 겁니다. 용도 지구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과 지구의 연관 관계를 여러분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21개 용도 지역을 배우셨고요. 오늘 배우는 건 26개 용도 지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용도 지구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실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관계, 지정의 목적,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요, 여러분들 용도 지역도 이렇게 배우시는 거 맞아요. 용도적도 21개로 세분되어 있고 각각의 지정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럼 이제 용도 지역 할 때 말 안 하고 이제 용도 지구에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구를 학습하는 과정에 분류관계와 지정의 목적이 한 덩어리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지정의 목적을 따로 공부한다는 개념을 갖지 말고 용도지구 분류 명칭에 따라서 지정 목적의 명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용도적상의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배우셨어요. 각각의 용도지구마다 설치가 난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등등을 배우셨지만,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어디냐면요, 도시계획 조례상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까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지구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용도지구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분류관계입니다.
분류 관계를 알면은 지정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위제한만 따로 언급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분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토교획법률상에 기본 용도지구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지 마세요. 10개 맞아요, 이거. 경관지구, 미관지구부터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설명만 들으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가 분류되고 국토계획법 시행 내용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중에 8가지 용도지구는 3분이 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화지구라는 건데 방화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지구만 3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합 26개의 용도지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10가지 시행령상 3분 되는 거 합쳐서 26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법령상에 있는 것 말고도 시도지사 등은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이미 세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세분이 있다고 보시고, 여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은 없지만 시행령상에 조례에서 필요하면 세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법정상의 26개의 용도지구 말고도 우리 조례에서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또 신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을 조금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법률에 규정되는 10가지 용도지구, 시행령상에 8개가 세분되고 세분 안 되는 거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또 3가지는 또 세분이 또 가능하고, 26개 법령상의 용도지구 말고도 새로운 용도지구 또 신설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용도지구는 그 분류의 틀을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10가지가 있는데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해서 기본 10가지 용도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관지구는 3가지죠.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세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미관, 일반 미관지구 세분되어 있고,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와 최저 고도 2개로 세분되며, 방화지구는 세분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방제지구는 2가지입니다.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지구로 되어 있고,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라고 되어 있고요. 시설보호지구는 4개인데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취락지구는 2개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요 5개입니다. 주거개발, 산업교통, 관광휴양,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5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3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령상에서 세분돼서 도합 26개 일단 구성이 되는 과정에, 자,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또 추가 세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조례상에 추가 세분이 되는 건 3가지입니다. 경 및 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상의 행위제한은요, 용도 지역상 행위제한 있는 거죠. 그 행위제한만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용도 지역상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자 방화지구가 지정됐다고 해요. 방화지구가 되면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갖는 건물을 짓거든요. 내화구조 짓고 불연제로 쓰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건물 짓는 내용에 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제한이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강화됐다라고 칭해야죠, 강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용도 지구상의 제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역상의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강화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2가지입니다. 여기 취락지구하고 여기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다른 용도지구와 달리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전부 다 강화적 형태로 용도지구 행위 제한이 가해지지만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완화 형태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새로운 용도지구를 또 신설도 할 수 있다고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는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절차는, 신설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따르는 거죠.